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LA시가 내일부터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지원하는 컴백책 프로그램 1차 신청자 접수를 시작합니다. LA 한인회에서는 한인 업주들의 프로그램 신청을 대행합니다. 주 보건당국이 할로윈 안전수칙을 공개했습니다. 가급적 야외 행사를 선택하고 손세정제를 반드시 소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1회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자사 백신이 6살에서 11살 어린이들에게서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면역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18세 미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치권에서 극소수의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기준은 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나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입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가 페이스북이 세계 곳곳에서 증오를 부추기면서 오히려 안전 조치는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나 원팀을 이루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토론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자신이 이 후보를 상대할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시장가치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첫 번째 자동차 회사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비가 그치고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0도까지 떨어지겠고 내일은 맑은 날씨에 낮 최고 기온 69도에서 70도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0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먼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LA시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지원하는 컴백책 프로그램 1차 신청자 접수를 개시하는 가운데 LA 한인회는 한인 업주들의 프로그램 신청을 대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액트를 통해 조성된 2,500만 달러 기금을 통해 LA 지역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각각 5천 달러씩 구제 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6일부터 신청자 접수에 들어갑니다. 1차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5천 가구에 한정적으로 기금이 지급되며 펀드가 한정된 관계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LA 한인회는 전했습니다. 자격 대상은 LA 시내에 위치한 업소에 한하며 프랜차이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즈니스를 여러 개 보유한 업주의 경우 한 개의 비즈니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LA 한인의 제프리 사무국장입니다. 많은 그 분들께서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버나 리프트 같은 그런 개인 비즈니스도 해당이 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그 LA 비즈니스 텍스 레지스트레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없는 우버나 리프트 등 그런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2019년도 혹은 2020년도 개인과 비즈니스 세금 보고 서류, 비즈니스 어카운트 보이드 체크 한 장, 그리고 신청자의 운전면허증 등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그랜트는 올 3월 3일 이후에 발생한 직원들의 월급과 렌트비, 유틸리티 등 비즈니스 경비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인 업주들의 프로그램 신청을 선착순으로 대행합니다. 지금 그 신청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시 관계자 파악해본 결과 이게 총 3차로 이루어지는데, 1차는 10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만 신청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추가 일정이 공개된다고 했는데 가급적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6일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LA 한인회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시는 순서대로 서류를 준비해 오시는 순서대로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조금 이제 그 본인이 개인적으로 내가 신청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은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조금 일찍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323-732-0700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SUV 차량이 빌딩으로 돌진, 한 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1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8시 5분경 7600블락 우들리 애브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LA에 거주하는 18살의 남성을 한 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과속으로 달리던 SUV가 버스를 피하려다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이며 빌딩으로 돌진했다며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시 10지구 시의원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마릴린 플린 전 USC 사회학과장이 오늘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플린 전 학과장은 오늘 줌으로 열린 신문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20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플린의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모든 증거가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플린의 재판은 12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디즈니랜드가 입장료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이달 31일로 다가오는 할로윈에 코로나19 감염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팁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 로컬 소식을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디즈니랜드가 입장료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각 티어 시스템의 입장료를 $5에서 $10까지 인상시키고 새롭게 티어 6을 추가했습니다. 티어 1 티켓은 $104로 이번에는 인상되지 않았으나 티어 2는 종전보다 $5가 인상돼 $119로 측정되었습니다. 티어 3은 종전보다 $10가 인상된 $134, 티어 4는 종전보다 $10가 인상된 $149로 측정되었습니다. 티어 5는 종전보다 $5가 올라 $159가 되었고 새로 추가된 티어 6은 $164입니다. 디즈니랜드 측은 티어 6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파크후퍼 싱글데이 입장료 가격은 $60가 인상돼 가장 저렴한 옵션은 $164, 가장 비싼 옵션은 $224로 책정되었습니다. 주차비도 올렸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주차비는 $5가 인상된 $30로 책정되었습니다. 가주 보건당국이 이달 31일로 다가온 할로윈의 코로나에 감염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팁들을 공개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야외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나 파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인원들이 결집하는 군중 모임을 피하고 소규모의 주민들과 트릭 오어 트릿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는 일반 마스크보다는 N95나 KN95 등의 여과력이 좋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트릭 오어 트릿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손세정제를 반드시 소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학기의 수강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걸쳐 받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인센터 1층에서 받습니다. 18세 이상의 주민들은 누구나 강좌 접수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213-387-773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새학기에는 라인 댄스와 영어회화, 연극과 음악교실, K-팝 교실, 사진교실, 컨트리 댄스, 스템 교실, 법률 상담, 서예교실과 건강교실, 의료 세미나, 국가복지 혜택, 스마트폰 교실, 시민권 영어 등 29개의 과목으로 줄여서 강좌를 마련했으며 강의당 15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강의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대상으로 시간마다 백신 접종 카드, 체온을 확인할 예정이며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환기와 거리두기를 위해 강의사의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렸으며 접수 창구에 손세정제와 비상용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공무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상당수 공무원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주 1회 코로나19 검사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소방국의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이나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지 않은 직원이 6,700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주 1회 코로나 검사를 한 직원은 단 75명에 불과했습니다. 차량 등록국 DMV의 경우 59%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3,6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단 111명만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부서들은 백신 접종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인사처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주 공무원 5만 9천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10월 첫 주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자 어린이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더나도 자사 백신이 6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즉각 배송할 준비에 들어간 데 이어 겨울철 확산에 대비해 저렴한 자가검사 키트도 대량 생산할 채비에 착수했습니다. YTN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6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서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면역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4,753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잠정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인 용량의 절반인 50 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차례 투여한 결과 젊은 성인과 비교해 1.5배 수준의 항체를 생성했다는 겁니다. 부작용도 대부분 피로와 두통, 열 등 가볍거나 보통 수준의 증상이었으며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는 관련 데이터를 곧 보건당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더나 백신은 12세에서 17세 대상 긴급 사용도 아직 허가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먼저 신청이 이뤄진 화이자의 5세에서 11세 대상 백신은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배송 등 접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We worked with Pfizer to modify the packaging of the pediatric doses to make it easier for pediatricians, family doctors, and other providers to provide vaccines to children. And these vaccine doses will be shipped with all the supplies needed to vaccinate kids, including smaller needles. 또 겨울철 확산에 대비해 저렴하게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대량 생산하기로 하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FDA 승인 절차를 통해 자가검사 키트를 더 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사나 국립보건원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 7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겨울철 5차 재확산을 차단해 광범위한 확산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백신 승인과 접종, 검사 키트 대량 생산 등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로온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섯 시 17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이브닝 뉴스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710번 프리 사우스 방면인데요. 험프리즈 애비뉴 구간부터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면서 이스턴 애비뉴와 5번 사우스 만나는 구간 8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4가와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만나는 구간 14마일 정도, 인디애나 스트리트 구간부터도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올림픽 블루버드 구간 6마일에서 8마일 정도로 정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띕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머랭고 스트리트 구간, 101번 이스트 방면은 우드맨 애비뉴 구간에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미국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이번 주에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인프라 지출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뉴저지를 방문하기 앞서 부양책 합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 유럽 방문길 전에 합의를 이룰 것으로 매우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은 1조 5천억에서 2조 달러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커뮤니티 대학 무상교육과 청정 전력 보급을 위한 벌금 규제 강화 등 일부 공약은 폐기했습니다. 또 아동 세액공제 확대와 메디케이드 강화 등 영구적인 일부 프로그램은 1, 2년의 시한을 둬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외에도 청각과 시각, 치과 진료 등 메디케어 부분을 확대하려던 계획도 일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메디케어 부분 가운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치과 치료 부분을 제외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극소수의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법인세율 인상 대신에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모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등 중도 성향 상원 의원의 반대에 부딪힌 때문입니다. 최고 부유층 대상 세금 인상은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 의원이 조만간 구체화할 억만장자세를 기본 골격으로 하며 엘리자베트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이 내놓은 부유세와도 일맥상통하는 세제입니다. 과세 대상 기준은 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자로 700명가량이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 불법 이민자들의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국경보호청 CPB 경비대원들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심각한 인권 모독에도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원 정보감독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CBP는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을 결성해서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포스트를 공유한 관리 60명을 적발했지만 상당수에 대해서 최소한 징계만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CBP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문제가 된 대부분의 경비대가 난민 단속 업무에 다시 복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CBP 징계검토위원회에서는 적발된 60명 가운데 24명에 대해서 해고를 권고했지만 실제 해고된 사람은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그쳤습니다. 사후적인 예방 조치나 소셜미디어 교육 강화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원 감독위 위원장인 캐럴린 멀리나 하원 의원은 CBP 징계 절차가 망가졌다고 규탄했습니다.
멀로니 위원장은 성명에서 CBP가 소속 대원들에 의해 자행된 이 같은 폭력을 예방하지 못하고 적절한 징계조차 내리는데 실패함으로써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될 심각한 위험을 만들었다며 제도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18살 미만 어린이와 백신 수급이 어려운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KBS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며 구체적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항공편에 오르기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n early November, we'll be putting in place strict protocol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from passengers flying internationally into the United States by requiring that adult foreign nationals traveling to the United States be fully vaccinated. 백신은 미식품의약국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과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이 모두 해당됩니다. 18살 미만 어린이 청소년과 의료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이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국가들은 예외로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입국이 허용됩니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엔 항공편 탑승 24시간 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미 국토교통부에 이어 방역을 위해 항공사가 승객들의 미국 내 연락처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여행 지침은 그간 코로나가 심각했던 유럽과 아프리카 등 국가별로 아예 입국을 제한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입국 제한을 전격 완화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영순입니다. 국무부가 증가하는 해킹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사이버 디지털 정책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 부서가 국제 사이버 안보, 국제 디지털 정책과 디지털 자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원 인준이 필요한 특사가 부서를 이끌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무부가 늘어나는 해킹 공격, 특히 인프라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급증에 직면해서 관련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19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한 기 발사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개수에 대한 질문에 이미 확인했다시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 기 발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한반도 비핵화를 성취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라며 우리는 중국이 영내 안보라는 상호 이익을 위해 한층 기여하고 협조적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북 제재에 있어 힘을 모으거나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수도 있다며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세계 곳곳에서 온갖 증오를 부추기면서도 사용자를 보호하는 안전조치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회사 내부 고발자가 증언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자체가 사용자들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폐해가 있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페이스북의 허위정보 담당 수석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영국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 규제를 추진하는 영국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페이스북이 세계 곳곳에서 증오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맞춤식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의심할 여지 없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회수를 최우선으로 삼는 등 사용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기능을 작동시키는 게 근본적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And they push them towards extreme interests. You can be someone center left, and you'll get pushed to radical left. You can be center right, you'll get pushed to radical right. 하지만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안전 조치를 단순히 경비 절감 대상으로 여기고 투자에 인색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 등의 회사 내부 문건들을 건넨 하우건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regulation could actually be good for Facebook's long-term success because it would force Facebook back into a place where it was more pleasant to be on Facebook.
하지만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수익성을 위해 고의로 사람들을 분노로 몰아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이달 초 반박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하우건의 폭로뿐만 아니라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경고하는 내부 의견을 묵살했고 인도에서는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방치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YTN 이광일입니다. 백악관은 쿠데타를 감행한 수단 군부에 우려를 표하면서 총리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군 수단 군부의 과도정부 탈취에 대한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군부의 행위에 반대하며 총리 등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군부의 행위는 수단 국민의 의지와 평화, 자유, 정의에 대한 열망에 엄연히 반하는 것이라며 미군 민주적 이양에 대한 수단 국민의 요구를 계속해서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수단의 민주정부로 이양을 지원하려는 목적에 7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군부는 현지 시간 25일 새벽 쿠데타를 일으켜 압달라 함독 총리를 포함한 과도정부 강요들을 체포하고 대국민 연설을 통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 문제를 논의합니다. AFP와 AP통신은 오늘 복수의 외교관을 인용해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영국과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 등 6개국이 소집을 요구해서 긴급 회의가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관들은 이사국들이 이사회 외 유엔 회원국에 쿠데타 관련 공동 성명을 채택할 것을 요청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말리와 네제르 등 사하라 사막 남부지역 국가 방문 후에 뉴욕으로 복귀하는 이사회 대표단 일정상 동부 시간으로 내일 오후 4시쯤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뉴스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어제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납니다. 또 저녁에는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총리와 만찬을 함께하는 등 원팀을 이루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섭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지사직에서 사퇴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 선관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첫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합니다. 청와대 상춘제에서 차담회 형식으로 회동을 갖는데 후보 선출 16일 만입니다. 그제 이낙연 전 대표 회동, 그리고 문 대통령 면담이라는 연속 일정으로 지지자들의 결속력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당 내부적으론 원팀,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 출범이 관건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저녁 역시 경쟁자이던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는 등 경쟁 후보 측을 최대한 포함시키는 선대위 인선을 당과 논의 중입니다. 원팀이 아니라 드림팀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잘 되겠지. 당 차원에서 후보 지원을 위한 대응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국회 내에 이재명 표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과 입법에 나서 이재명의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는 게 민주당 전략입니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아무리 뒤져도 100%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연 말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에 적극 해명했지만 본격적인 본선 행보를 앞두고 제기되는 추가 의혹에 확실히 선을 그으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충청권 토론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후보들은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과 도덕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자신이 이 후보를 상대할 적임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후보들 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서로 간의 거친 공방을 의식한 듯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는 없었습니다. 대신 최대 쟁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이 알다시피 저 품행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건 도덕성 문제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특수조로서의 정신이 끝까지 있다면 절대로 이런 대장동 같은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특권 측에 편입이 된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불법과 비리로 뒤덮인 저 이재명 후보로 끝까지 간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데 훨씬 더 가속 페달을 밟을 사람입니다. 기본소득은 돈을 뿌리는 것이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훔치고 파괴하는 것이다. 40대 유권자층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가 약한 문제는 상대 후보 견제 근거가 됐습니다. 40대들에게 물어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들은 왕처럼 굴어서 싫다.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제가 왕처럼 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왕자를 써본 일도 없고 왕처럼 하지도 않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쟁력은 다음 주 경선 여론조사에서도 묻게 되는데 구체적인 문항을 두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윤석열, 원희룡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와 각각 양자 대결을 붙여보는 방식을 요구하며 이렇게 해야 역선택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 측은 그렇게 하면 변별력이 없다고 보고 넷 중에 누가 나을지 사지선다 방식을 선호합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늘 여론조사 문항을 최종 확정 지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대선 최종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한국 시간 26일 최종안이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LA 시간으로 잠시 뒤인 오늘 저녁 6시 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여론조사 방식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4명의 주자를 놓고 1대1 대결을 붙이는 방식과 4명 가운데 경쟁력 있는 후보를 한 번에 뽑는 사지선다형을 놓고 의견이 오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당원 투표 50%와 일반인 조사 50%를 반영해서 다음 달 5일 선출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이 과거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결국 윗선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아니냐는 의혹 제기인데 이재명 후보는 선을 그었습니다. YTN 전합니다. 2015년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났던 황무성 초대 사장. 사퇴 한 달 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던 대화 녹취를 국민의힘이 공개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르십니까? 사직서를 달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이라고 말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을 마음대로 하려고 인사권을 전횡한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사장 사퇴가 화천대유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면 또 이 배경에 이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고 강조했고 인사권 전 이재명 시장 지시 없이 아랫사람인 개발본부장이 상사의 사장에게 어떻게 사표를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 후보의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배임,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위증, 허위사실 공표 등 18건에 대해서 1차로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사실이 아닐 거라며 황 사장의 사퇴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당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에 앞서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나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 선거 개입 게이트부터 먼저 돌아보시길 충원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를 집중 겨냥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갈수록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모 변호사를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5일 두 사람을 재소환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과 로비 의혹 등을 캐물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맞는지, 또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한 추가 로비 의혹의 진상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당시 사업자 선정 심사에 직접 참여한 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납득 못할 이유로 출석을 미뤄왔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는데요. 손 검사 측은 방어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신문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을 당초 제공해준 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 직접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소환 일정을 조율했지만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 일자를 계속 미뤘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이후 손 검사가 출석을 약속한 22일 또다시 불출석했고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손 검사 측은 다음 달 초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방어권을 빼앗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들어 출석을 종용했다며 야당 경선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에 대해선 이달 안에 출석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지금까지 한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대형 기업,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으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64.13포인트가 상승한 35,741.15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1.58포인트 오른 4,566.48, 나스닥 지수는 136.51포인트가 뛴 15,226.7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세계적인 인류 빅테크 기업의 상징인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12.66% 급등한 1,024달러 86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고공비행하면서 시가총액은 1조 10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총 1조 달러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 회사 알파벳만 보유한 기록으로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 처음으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지난주 장중 910달러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작성했고 오늘 다시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시장가치 1조 달러 회사들로 구성된 엘리트 클럽에 가입한 최초의 자동차 회사가 됐다고 보도했고 AFP 통신도 테슬라가 시총 1조 달러를 기록한 거대 기술기업 반열에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이 지난 3분기 5,500만 달러, 주당 45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서 3%가 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순이익은 82% 증가했습니다. 3분기 신규 대출은 기록적인 10억 1천만 달러로 집계돼서 전분기와 비교해 13% 늘었습니다. 총 대출은 134억 1,870만 달러, 예금은 150억 6,250만 달러며 자산은 177억 9,900만 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국제유가가 공급 부족 우려 속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과 보합 수준인 배럴당 83달러 76센트에 거래됐습니다. 특히 12월물 브렌트유 가격이 장중 한때 86달러대로 급등하면서 2018년 10월 최고점인 86달러 74센트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도 9% 이상 급등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댈러스 연은에 따르면 10월 제조업체들의 기업 활동지수는 14.6으로 전달 4.6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6.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18.3으로 전월보다 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지수는 하락했지만 높은 수준으로 생산량 증가세도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신규 수주지수는 14.9로 9월보다 5포인트 상승했고 수주 증가율 지수는 전월보다 11포인트가 오른 13.6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부족도 문제지만 인력 부족 문제도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세계 각국의 물류 대란 뒤에는 극심한 인력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KBS 뉴욕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수입품의 40%가 몰리는 LA항과 롱비치항에는 화물선 85척이 입항을 못하고 대기 중입니다. 이 안에 실려있는 상품 가치액이 우리 돈 31조 원으로 추산될 정도인데 이런 항만 대란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 인력난입니다. 당장 물품을 항구에 내릴 일손이 달리고 이걸 미국 전역으로 나를 트럭 기사 역시 태부족입니다. Sometimes you want to get some extra rest, but we understand what's going on, so we have to fill in. 특히 트럭 운송은 미국 내 상품 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망의 핵심인데 미국 전역에서는 현재 트럭 기사 8만여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겹쳐 고령 운전자들의 은퇴가 는 데다가 국경 폐쇄로 이주 노동자가 줄어든 게 컸습니다. 물류 대란이 덮친 유럽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Many people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jobs in the service industry, in the logistics industry, in manufacturing. The pandemic made working conditions less comfortable, less enjoyable. 지난 8월 미국에서는 자발적 퇴직자 수가 427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기업 구인 건수는 석 달 연속 1,0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 움직이면서 기업들의 인력난은 더 심해지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They now have the capacity or rather the luxury of picking a job that pays them better, is less labor intensive and hard physically. 이른바 노동자들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임금 인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미국 내 파업 건수는 40건가량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 종합합니다. 여자 프로골프의 고진영 선수가 4개월 만에 세계 랭킹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고진영은 오늘자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2위에서 한 계단 오른 1위가 됐습니다. 넬리 코다는 2위로 한 계단이 내려갔고 박인비와 박세영 선수가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연장전 끝에 고진영에게 패해서 준우승한 이미정은 41위에서 34위로 7계단이 올라갔습니다.
올 시즌 종료 후에 마이크 실트 감독과 결별을 한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35세 벤치 코치를 차기 사령탑에 앉힐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com은 존 모젤리악 세인트루이스 운영부분 사장이 새 사령탑으로 올리버 마몰 벤치 코치를 낙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올 시즌 막판 기적같은 17연승으로 팀을 포스트 시즌 무대에 올려놓은 실트 감독을 돌연 경질해서 메이저리그에 충격을 줬습니다. 메이저리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 간의 월드시리즈 1차전은 LA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 9분 휴스턴에서 열립니다. 아틀란타는 찰리 모트는 그리고 휴스턴에서는 프렘버 발데즈가 선발 투수로 등판합니다. 이 경기는 팍스 TV를 통해서 중계방송됩니다. NBA LA 레이커스는 오늘 경기가 없습니다. LA 클리퍼스는 7시 30분 홈에서 포틀랜드를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을 합니다. 이 경기는 NBA TV에서 중계를 합니다. 먼데이 나잇 풋볼 세인트루이스와 시애틀 시옥스와의 경기 1쿼터 끝났습니다. 시옥스가 7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오늘 남가주와 LA 카운티 지역에 비가 내렸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0.5인치에서 최대 2.5인치까지 내린 지역들이 있습니다. LA 카운티 산악지대 그리고 엔틀러밸리 일대에는 강풍주의보가 오늘 저녁 6시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해안가 파도주의보도 수요일 새벽 3시까지 발효 중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비가 그치고 바람이 가볍게 불겠습니다.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면서 밤 최저 50도가량,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9도에서 70도, 밤 최저 53도에서 55도로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48도, 해안 지역은 낮 최고 64도, 밤 최저 49도가량 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낀 후 맑겠습니다. 밤 최저 73도, 내일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8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0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